자, 물권법은 양이 엄청 많아요. 10년씩이니까 이게 뭐 33페이지 두꺼워요. 그래서 미리 좀 풀어보시라고. 아시죠? 예. 그러면 좀 저번에 안 그래도 어젠가 수강생이 좀 미리 좀 풀어보면 안 되냐고 저희들 이 일 해가지고 오늘 뽑아놓은 건데 아시죠? 그래서 이제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 진도 맞춰가지고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진도 맞춰서 이거 배우고 오늘 집에 가서 복습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나 싶어요. 자,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의 등기가 나오죠. 요게 이제 등기법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중복에서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은 뭐 등기의 의 나와 있고, 그래서 등기가 뭡니까?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걸 등기를 하죠. 그럼 들어봤어요? 그런 거고. 등기 종류에는 뭐 쭉 있는데 부동산 표시가는 거 표제부 있고 뭐 가구울고 있고 이건 다 알고 있죠. 변경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등기 후에 변경이 되면은 변경등기가 하고 전이면 경정등기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등기를 잘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넘기시면 돼요. 넘기시면 되고. 말소등기, 멸실등기 뭐 이런 데 우리 시험 안 나오고요. 자, 주등기, 부기등기 나와 있는데, 자, 부기등기는 2의 1, 3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부기등기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등기 효력, 종국등기, 예비등기 나와 있는데 예비등기는 가등기밖에 없어요. 가등기 좀 이따 배울 거고. 자, 등기 청구권 나오는데요. 등기 청구권인데, 자, 이게 이제 22회 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 청구권 성질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아까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동 복귀할 때 이 값은 뭡니까?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하겠죠. 이때는 값이 뭡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도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보통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인데 그 빼고는 대부분이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173페이지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나와 있죠? 이거 외우는 사람 바보입니다. 대부분 다 뭐라고?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어디 있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폈어요? 자, 등기 청구권이 무슨 청구권인 경우?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거니까 돌려도 말소해도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 대부분이 뭐라고 해요? 이거는 전부 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좀 보시고,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조 등기나 무효 취소 해제 등 나와 있죠. 이렇게 나오면 이 청구권은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진정명의회복 나옵니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진정한 소유자 내 거니까 돌려도 두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진정명의회복이죠. 그래서 1대 이전 등기 청구권도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맨 마지막 줄에 줄 것이면 됩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물권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됐습니까?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나와 있습니까? 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건 법으로 정한 거잖아요. 이것도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다음 중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하면 시험에 제일 먼저 뭐 찾는데요? 무효 취소 해제 찾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답이야. 나머지 뭔데 대부분이? 채권적 청구권. 확인하러 갑시다. 또 뭐 되나 뭐 문제 봐야 알지 뭐. 자, 어디로 가냐면은 자 194페이지 갑시다. 194페이지. 194페이지. 지금 우리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지금? 네,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뭘 찾으라고 문제 나오면은 무효 취소 해제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3번 문제입니다. 22의 기출문제를 했어요.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돼 있는데 대부분이 머릿속에 뭐라고? 19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찾으세요 지금. 194페이지 3번 문제 찾고 있죠. 자, 지금 딴 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어요. 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성질 다른 거 딱 끓이면 딱 나오면 대부분이 뭐라고? 채권 청구권이죠. 그럼 뭘 찾으면 돼? 무효 취소 해제 답 몇 번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이게 이리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때 22회 시험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냅니까 안 냅니까? 이거 이후로 낸 적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나중에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도 이 등기 청구 성질 다른 것을 고르시 이렇게 딱 나오면 뭐만 찾으면 돼?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 찾으면 돼. 아시겠죠? 그 정답. 나머지는 뭔데? 채권적 청구권. 오케이? 자, 1번 보세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4번에 취득시효에 의한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주관생각 등에 대해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때도 이 전부 다 청구권 대부분이 뭐라고? 채권적 청구권. 그럼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는 뭐라고요? 무효 취소 해제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거 했었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다. 진정명의 회복, 물권적 청구권. 됐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시험 문제 적응할 때는 등기 청구권 성질 다른 것을 고르시 하면은 진정명의 회복이나 어려운 법정지상권 이런 건 다 몰라도 되고 뭐만 찾아도 답 나온다고 무효 취소 해제 찾으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형태가 딱 그거밖에 없어.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등기 청구권의 성질 다른 것을 보시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무효 취소 해제야. 알겠어요? 아, 이런 거 나중에 막 팁으로 가르쳐 준단 말이야. 시험 칠 때. 우리는 이제 다, 우리가 5, 6월 때 그다음 7, 8월 때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때 이런 것도 막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럼 이건 딱 나오면 답이 그거밖에 없다. 그것만 찾으면 돼. 그 단어만.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민법은 뭐야? 테크닉입니다. 요령 찍기. 읽을 때도 어떻게 하면 다 읽는 게 아니고 딱 핵심 단어 찾아가 중간에 뭐라고요? 지랄이고 끝에 가면 확인하면 되잖아. 기억나요? 네. 대리인의 경우에는 뭡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요. 중간에 안 읽고. 맞죠? 25, 27 때 기출문제 확인했잖아요. 그때. 기억이 안 나죠? 자, 갑시다. 앞으로 갑시다.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또 저 앞에 오셔가지고 민법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미치겠어요 지금. 저보고 쭉 뛰내리는 얘기인가? 자, 그래서 이제 175페이지. 개로는 얼마 잘하는 거 한번 보자 나중에. 자.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자,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전체 X입니다. 니 혼자 봐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넘기시고 저 등기의 유효요건 니 혼자 봐라. 이거는 어디서 배우냐면은 등기법에서 배우는데 우리 시험에 낸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이 등기법에 넘어갑니다. 자, 밑에 가서 왜 그러냐면 민법 교수님들이요 등기법을 잘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게 자기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잘 안 냅니다. 잘 모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어디서 등기법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안 냅니다. 자, 그런데 밑에 가서 등기의 실체적 유효권이 있습니까? 그 등기하고 실체 관계가 부합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돼요. 그 등기된 양과 물권행위 양이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적은거로 간다. 들어봤습니까? 이해 안 되면 상관없어요. 안 나와요. 옆에 페이지 가서 중간 생략 등기의 별표 넣으시고. 자, 중간 생략 등기가 10년 동안 2번 나왔습니다. 자, 지문까지 하시면 3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법에도 나오지만 우리 시험도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에 39페이지입니다. 판소노트. 39페이지 폈습니까? 네.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줄을 끊고 이렇게 갈 건데 그 내용의 핵심이 어디 있다? 39페이지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생략 등기인데 지문으로는 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병인태 이 부동산을 뭐 했다고요? 넘겼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중간에 등기를 뭐 했습니까? 생략했죠. 자, 그래서 중간에 등기를 생략했다. 그래서 이름이 뭐란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 이해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밑에 보면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나옵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각각 을의 매매,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다. 그래서 이걸 무슨 규정이라 했습니까? 단속 규정이다 돼 있습니까? 자, 이 단속 규정 하니까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6페이지 참조되어 있죠. 6페이지 맞아요? 그러면 판소도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고 안 적은 사람 적어 놓으시고 6페이지 또 복습합니다. 한 달 전에 했던 겁니다. 목적은 적법해야 되죠. 6페이지 목적은 적법해야 되죠. 그러면 적법이라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그러면 강행법규라는 건 뭐야?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 없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배운 적 있어요? 그럼 강행 규정 중에서는 효력 규정과 무슨 규정 나눕니까? 단속 규정. 아, 거기서 배운다고. 거기 보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아셨죠? 자, 그래서 사법적 효력은 뭐가 됩니까? 매매는 유효가 되지만 처벌은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24회 때 뭐가 나오냐면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가 된다. 옵니까 있습니까? X. 언제나 무효다. X입니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그렇지만 처벌은 되지만 다시 또 몇 페이지 오셔가지고 39페이지 오셔가지고 처벌은 되지만 거기다 몇 페이지 적어놓는다? 39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거기다가 6페이지에 중간 생략 등이 나오죠? 39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39페이지 다시 와서 처벌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최초 양도인, 이 사람이 중간자, 병이 뭡니까? 최후 양수인. 자, 그러면 3자 간에 뭐가 있으면요? 합의가 있으면,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은 직접 받을 수 있다 없다? 직접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자 간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병의 등기는 뭐에 부합하는 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 뭐가 된다고? 유효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세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어떻게 됩니까? 중간생활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서 뭐가 된다? 처분의 유효가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되는데 3자 간에 합의가 없다 하면은 이 매매 계약 유효니까 얘를 대위에서 갖다 놓고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뭐 할 수 있다고요? 대위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다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자, 이 토지가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는 구역입니까? 허가를 받는 구역입니다. 시장구수 구출대 허가 받아야 돼. 자, 그러면 허가구역일 때는 중간생활 등기는 절대적 무효다. 이래 놓고 옆에다가 판소노트 27페이지 참조 27페이지 펴봅니다. 다 이제 겹치는 거예요. 민법은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내용 다 겹치거든. 그래서 이제 민법이 중간에 들어오면 좀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27페이지 보니까 5번 맨 밑에 가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생활 등기는 절대적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강행 규정 아닙니까? 위반하면 무효죠? 네, 그거 됩니다. 그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39페이지 참조. 27페이지인데 39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생활 등기는 절대적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허가를 3자 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상분 미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대금을 미지급했어요. 자, 그러면은 돈을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럼 청구 들어오면 나는 인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인상분을 미지급하거나
대매 대금을 미지급했을 때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돈 안 주는데 못 준다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갑과 을의 매매도 유효, 을과 병의 매매도 유효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소멸하지 않고 소멸시효도 걸리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칙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지만 뭐를 수반하면? 점유를 수반하면은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인데? 채권적 청구권인데 뭐를 수반하면? 점유를 수반하면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그래서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병이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 청구를 해놓고 등기 갖다 놓고 다시 가져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아시겠죠? 네,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중간 생략 등기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 7개입니다. 밑에다 써놔야 돼요. 끝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요 관련된 문제 3문제 딱 풀면은 언제? 우리가 5월 2일날 딱 풀면은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당히 들어가서 좀 답 찍고 나오면 됩니다. 답이 뭐 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거든. 알겠죠? 네.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자, 177페이지 볼게요. 자, 중간 생략 등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자, 일단 의에 한번 줄 건 없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란 부동산 물건이 전전 매도됐다. 자, 전전 매도됐죠?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매도됐습니다. 전전 매도된 경우에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최초 매도인 갑으로부터죠. 최후 매수인 앞으로 경유된 이전 등기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부터 쭉 보면 돼. 부동산 물건이 갑, 을, 병이 순차적으로 이전돼야 할 경우 중간채자 을이 등기를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을의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이름이 그래서 뭡니까? 중간 생략 등기라 이 말이에요. 최초 양도인 갑으로부터 직접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넘기는 겁니다. 중간에 을은 뭐예요? 등기 생략하죠. 그러면 지는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탈루 하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등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최종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돼 있습니까? 자, 기억번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최종 매수인 병이 직접 하려면 3자 간에 뭐가 된다? 합의. 그래서 두 번째 줄 것이 돼. 관계 당사 전원의 합치가 있음을 요구된다. 직접 하려면 뭐 된다고요?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요구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자, 기억하고 니은 법 묶어야 되는데 그러면 합의가 없다면 저기 나서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대위해야 되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자, 기억, 니은을 같이 묶어 놔야 돼.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할 수 있죠. 갑에서 병으로. 근데 3자 간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직접 할 수는 없다. 뭐 해야 된다? 대위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의 내용은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줄에 가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찾았습니까? 우리 아까 뭐랬어요? 3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직접 할 수 있다 했잖아. 한 명이라도 동의 안 하면은 직접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줄까지 내용이. 됐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줄 것이고 양도인이 채무자의 통지만으로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직접 받으려면 무조건 뭐해? 통지도 안 돼. 뭐 해야 된다? 자, 여기 적어놓읍시다. 자, 여기다가 통지된다 안 된다? 통지 안 돼. 반드시 3자 간에 뭐가 된다고? 합의가 있어야지 직접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아시겠죠? 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나와 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기는 보시면 되고 밑에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실체 관계 부합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됐습니까? 뭐에 부합하는 한?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병의 등기는 유효다. 누구만 처벌하면 됩니까? 을만 처벌하면 되잖아.
맞죠? 그 얘기입니다. 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니은번의 포인트는 두 번째 줄 끝에. 지금 깨끗하잖아요. 줄 안 꺼줬잖아 내가. 그래서 해주잖아 지금. 맞죠? 안 그러면 전부 다 줄 긋고 이러거든.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이 규정은 단속 형광펜. 단속 규정으로 보아.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은 유효다. 자, 우리 여기 나왔죠. 단속 규정은 처벌은 되는데 뭐라고요? 유효.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귿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중간생각기는 뭐라고요? 맨 끝에 무효이다. 찾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가 없이 경유된 것으로서 뭐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중간생각등기의 합의의 효력 나왔습니까? 효력입니다. 자, 일단은 뭡니까?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유효죠?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자, 그러면서, 자, 합의가 있을 뿐. 자,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에 불과할 뿐. 그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3자 간에 합의가 있다 그래서, 3자 간에 합의가 있다 그래서,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갑과 을이 계약이 있고 을과 병이 계약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대위에서 되는 것이지. 맞아요? 그 3자가 합의가 있다 그래도 그 갑하고 병하고 계약 쓴 적이 없잖아. 그럼 갑하고 병하고 계약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이제 별표 아까 했죠.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을이 갑에 가지고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찾았어요? 안 한다. 소멸시 걸리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의 포인트는 두 번째 줄 끝에 가면은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돈 안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인상분 안 줬다 그랬죠? 그러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답니다. 됐어요? 칠판 적혀있죠? 저기 6번 있네 6번. 맞죠? 그 다음에 리얼번 가면은 첫 번째 줄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면은 근데 계약 이해 못한다고 할 수가 있죠. 계약이 무효가 됐거든. 취소가 됐거든. 나 이해 못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줄 보시면 되고. 됐습니까?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미연번은 참고사항 보시고요. 무효등기 유형으로 갑니다. 무효등기 유형이 나오는데 그 앞에까지가 뭐에 관한 내용이다?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금방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판소노트에 필기 다 돼 있죠? 자, 일단 3자 간에 뭐가 있으면은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간에 등기를 생략을 해도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다. 또 3자 간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뭐에 부합하는 한? 실체관계 부합하는 유한등기가 되고. 자,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순 처분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유효다. 자, 그리고 3자 간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뭐는 된다? 직접은 안 돼도 대위는 된단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각이 절대적 무효다. 인상분이나 매매대금 지급을 미지급하면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을이 갑에 가진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도 않고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 뭘 수반하고 있으니까? 점유를 수반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인트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194페이지에 4번 문제 있습니까? 4번 문제.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얻었습니다. 핵심 단어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맨 끝에 뭐야? 무효. 그럼 1번 맞아 틀려? 틀렸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하에서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은 매도인을 당선하는 토지거래 허가. 자, 그래서 이 문장 지문을 읽을 때 핵심 단어가 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딱 핵심 단어 적어놓은 이유가 저거야. 토지거래 허가 딱 나오면 맨 끝에 가서 뭐 찾아야 돼? 유효가 아니라 무효로 가야 돼. 지문을 다 읽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뭡니까? 판례의 장점입니다. 판례는 핵심 단어 딱 찾아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있다 하면 X라 무조건. 정답입니다. 무슨 알겠죠? 1번 X입니다. 그래서 4번에 1번 지문 읽을 때도 어디에 포인트 단어 줄 거놓고 토지거래 허가 그럼 끝에 가면 뭐 찾아야 돼? 무효인데 유효됐으니까 X 1번 정답. 됐어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2번.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는 한, 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그럼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자, 3자 간에 합의가 없다 그러면 직접 할 수는 X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맞고. 3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한 행위는 무슨 처벌하고 되어 있다? 형사처벌 단속 규정. 사법적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다. 되어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는 얘기는 유효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당사자 간의 적법한 원의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이게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유효다 이 말이에요. 유효한 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첫 매도인이 그 매수인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을 하지 않는다. 매매 계약이 뭐기 때문에? 유효기 때문에. 각각 을의 매매 유효,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이 유효니까 당연히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 해줘야 될 의무는 있답니다. 맞죠? 유효니까. 오케이? 자, 됐어. 자, 됐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1번. 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접근 방법 어떻게 된다고? 중간생략등기야. 토지거래 허가 딱 나오면은 끝에 가서 뭐 찾아야 돼? 무효.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연습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답 보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어떻게 답이 딱 그냥 보여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연습을. 그 연습을 수도 없이 하게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됐고. 자, 앞으로 갑시다. 그 중간생략등기 했습니다. 자, 중간생략등기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하고 178페이지 무효등기의 유형 나옵니까? 네. 자, 요거는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없는데 시험 지문으로 2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아시겠죠? 무효등기의 유형. 자, 근데 이것도 어디에 나옵니까? 등기법에 나와 안 나와? 아, 대답하기 싫으면 안 있으면 돼요. 대답하기 싫어도 그냥 나와야 안 나와요? 물으면 있다 하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했어요. 예, 할 거예요. 예? 중간에 뭐 한 번씩 하고 오면서 들었어요. 이거 한다고. 들었어. 무효등기의 유형.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 그 시험에 몇 번 나왔다고? 2번 나왔다고 그랬죠. 지문에. 무효등기의 유형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해봅시다. 통정허위 표시. 들어봤습니까? 자, A 채권자가 있는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둘이 짜고 이렇게 부동산을 넘겨놓는다 했죠. 그래서 이제 무슨 매매를 합니까? 가짜 매매를 한다. 맞죠? 그러면 이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통정허위 표시도 무효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자, 이 부동산 넘겼는데 돈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지요. 안 갔습니다. 자, 돈이 가지 않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매매가 뭐라고요? 무효잖아. 계약한 날짜가 5월 1일인데 무효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을이 갑 찾아가가지고 뭐하냐? 내가 진짜 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를 줍니까? 1억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 6월 1일 날. 오케이? 네. 그러면은 이 등기가 지금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지금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를 뭐로 한다고? 유효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아, 그래서 이거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해야 돼. 이게 있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말소를 하고 또 다시 을 앞으로 해줘야 되잖아. 원칙은 어떻게 돼요? 이 무효등기였잖아. 그럼 말소를 하고 다시 을 앞으로 등기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누가 등기간에 바쁘거든. 짜증 나거든. 원래 누구였습니까? 을인데 또 없애고 또 다시 앞으로 해주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를 망근하니 뭐야? 만드는 이거 세운대에 쓰잖아. 그래서 만들었다고요. 뭘 만들었어? 무효등기 유형을 만들었다고. 무효의 등기지만 전환을 해가 유형해서 뭐로 만든다? 이 등기를 유효하다. 실체적인 뭡니까? 관계가 생겼을 때, 실제로 돈을 주고 다시 계약서 썼을 때,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를 하자. 알겠어요? 이거 누구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등기관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야.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원래는 이거 말소하고 다시 또 등기해주는데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뭐 했다고? 무효등기의 유형을 만든 거야. 이해됐어요? 이런 바탕 안에서 등기법을 들어가야 이해가 되죠, 등기법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갑시다. 무효등기 유형. 무효등기 유형이란 처음부터 그 부합하는 실질관계는 없어서 등기가 뭐라고요? 무효다. 저 가장매매 무효란 말이야.
5월 1일 한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란 말이야. 나중에 실제 관계를 갖추다. 직접 돈 주고 매매 계약서 다시 썼다고. 예? 그럼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무효등기의 유효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거기서 이제 포인트, 그 내용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시험에 3번 나온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권리의 관계에서는 무효등기의 유용이 되는데, 표제부 유용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물어볼게요. 부동산의 표시는 어디서 한다고요? 지목, 면적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디서 합니까? 소관청에서 하죠. 소관청. 남구청. 무슨 말 알겠죠? 소관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걸 내가 유용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등기소에서 뭡니까? 누굴 무시하는 겁니까? 남구청을 무시하는 거야. 소관청을. 그래서 표제부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건물을 층 올리거나 뭐 증축했다, 뭐 개축했다, 재축했다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공법에. 그렇게 했을 때 어디 가서 다 합니까? 여기 남구청 몰라요? 그거 가서 하잖아. 소관청에서 하잖아. 맞죠? 그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누가 하면 안 돼? 등기소에서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판례가 있습니다. 뭐라고? 두 번째. 자, 일단 2번에서는 중요한 건 첫 번째 줄 일단 적어놓으시고, 이해관계가 없었을 때 한해서 유용이 된다. 이거 아셔야 돼. 네. 여기서 이제 어린이들 병으로 넘어갔다.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내용 아셔야 되고, 그것도 아셔야 되고, 밑에 멸시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표제부 유용된다, 안 된다? 그게 현관편이야. 아시겠죠? 그게 시험에 3번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무효 등기의 유용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누가 없어야 됩니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게 체크됐어요? 근데 건물 표제부에 대한 무효등기 유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제부 표시에 대한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됐어요? 그게 시험 3번 나왔다고요. 멸실한 건물에 다시 앞에 그 건물에 신축한 건물인데 앞에 건물에 표제부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중요하다 했죠? 네. 자, 그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옆에 페이지 가서 179페이지 판례 보기 가서 판례 보기 가면은 그 첫 번째 판례 별표 해 놓으시고 첫 번째 판례 122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고 122페이지 참조 17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판례 보기 첫 번째 판례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을 했다. 그 가등기가 소급해서 유효로 되느냐? 아니죠.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전환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끝에 소급표가 없는 것이므로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 그때부터 유효한 가등기 됩니다. 됐어요? 자,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시험 2번 나왔다 그랬죠? 122페이지 할 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세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참고사항 보시고 기존 건물이 멸시되고 이거 별표로 했죠? 3번 나왔다 그랬어요. 새 건물이 세워진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표제부 유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판례 보기에서 첫 번째 판례 또 체크하시고 요거 2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야. 갑이 있잖아요. 이 부동산을 최초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무슨 등기 해야 됩니까? 최초라는 등기가. 보존 등기 해야 되죠. 이걸 하지 아니하고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했단 말이야. 에? 이게 뭐냐?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모두가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연설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자, 회장님이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들어봤습니까? 몰라요? 그 첫 번째 이제 발언하는 게 모두 발언이야. 머리. 네?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맞죠? 이때까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모두 발언 뭔지.
자, 모두 두 할 때 두자가 머리 두자입니다. 아시겠죠? 머리 큰 사람을 대두 이래 하잖아요. 저를 보지 말고. 자, 조금 크긴 큰데, 예. 근데 이제 등치가 있으니까 좀 그리 큰 것 같진 않죠. 예. 좋은 말로 뭐예요? 큰 바위 얼굴. 나쁜 말로 대두. 어떻게 알겠죠? 왜 그런지 알겠죠? 예, 옛날 어릴 때 친구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뭡니까? 애들 조금 팼습니다. 그래서 법정대리 무과실 책임지로 저희 학교로 몇 분 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다고. 아시죠? 또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무과실 책임. 법정대리는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 거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등기를 뭐 했습니까? 생략했죠. 모두 생략 등기에. 근데 뭐에 부합하느냐? 실체관계 부합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미등기 건물에서 판례보기에서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합의에 의해서 직접 승계 취득자 앞으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맨 끝에 적법한 등기소 효력을 가진다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연하게 된 데가 맨 끝에 줄 것이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자, 됐습니다. 자, 그거 지금 체크한 거, 그 위에 메뉴에 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를 전정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소급에서 유효되는 것은 아니다. 체크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자, 우리가 보존 등기를 했는데 그 앞에 등기부에 표제부 유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고, 모두 생략 등기입니다. 실체관계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면 이제 등기의 효력갑니다. 본등기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등기 효력은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 대항적 효력이 있고 순위 확정적 효력이, 등기가 되면 순위가 확정되죠. 자, 전미적 효력이 있고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동일한 내용이 다시 똑같이 오는 것을 저지하는 효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 그런 거 다 배웠죠? 자,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 있다고요? 추정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뭐가 포인트다? 추정력. 자, 그 앞에 거는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안 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1페이지 등기의 추정력이 시험의 포인트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이거 등기에 10년 동안 4번 추정력.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판소 노트 또 적을까 싶어서 40페이지. 판소 노트 40페이지. 자, 등기의 추정력 있습니까? 네. 아, 이거 합니다. 등기의 추정력. 이거 하면 앞에 시간에 했던 걸 또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얘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뭐 해가지고 위조를 해가 등기를 해가 얘한테 넘겼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하죠. 네, 부정합니다. 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얘가 또 선이야. 몰랐다고. 이 나쁜 놈이죠? 네, 이 등기 치고 가져왔다고. 그럼 이 사람은 얘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소등기 해가지고 가져오든지, 네? 말소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진정한 소유자 누구라 했어요? 갑.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으로 등기 원인 내용이 진정 명의 회복을 해가지고 직접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오케이? 네, 진정 명의 회복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돌려받는 방법이 몇 가지다? 두 가지인데 이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이것도 이해해 봅시다. 진정명의 회복을 왜 만들었을까? 에? 갑이 을에게 넘기고 병이 넘기고 정이 넘기고 무이 넘기고 저 뒤로 A, B, C, D 저 F, E까지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뭡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데 말소등기 하다가 죽을 봅니다. 또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에? 무슨 말 알겠죠? 말소등기가 돌려받고 하다가 돌려받는 중간에 죽을 뿐다니까. 너무 오래 걸려가. 아시겠죠?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 진정명의 회복을 만들어서 직접 예로부터 직접 받아올 수 있도록 해줬다. 판결서만 떨어지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을 만든 거야. 등기법에.
에? 이게 누구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져? 등기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아시겠죠? 예, 등기관 또 말세 해주고 또 등기 또 있는 거야. 아유, 그냥 진정명의회복 만들어가지고 그냥 직접 가져와 보자. 이래야 만든 게 진정명의회복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 등기부도 좀 쉽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 그럼 얘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임마가 위조를 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등기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다 입증을 해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래야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임마는 뭐가 돼 있습니까? 등기가 돼 있잖아. 무슨 역이 있다고? 이거야 이거. 추정력이 있어. 추정력이. 어? 그러면 어떤 게 추정되는데 판소도 몇이? 40페이지 있어요? 40페이지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내용 들어갑니다. 자, 추정력 뭔데?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찾았습니까? 그거 줄거놓고 현관펜. 그리고 적법한 원인,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요? 이 추정력은 당사자 간에 인정되고 제3자에도 인정되고 전에 있는 권리자에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추정력이라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칠번 보세요. 우리 한 번만 보면 다 외우잖아. 자, 등기가 되면 뭐 어떻게 추정됩니까? 적법한 원인, 적법한 뭡니까? 절차, 적법한 뭡니까? 적법한 권리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뭐 됩니까? 추정이 된다. 됐어요? 그럼 이 추정력은 당사자, 가불 사이,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전에 있는 권리자에게도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제3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추정력이야. 알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시험 지문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원인, 적법한 절차, 적법한 권리관계 있었던 걸 추정하고, 이 추정력은 당사자나 전에 있는 권리자, 제3자에게도 추정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판례가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거기에 따른 뭐가 있는 것으로? 피담보 채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고 필기되어 있습니까? 파스워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해야 돼. 그러나 가등기는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하는 이유가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가등기도 할 거예요. 가등기도 합니다. 이 가등기를 배워놓으면은 우리 등기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80%를 제가 해줍니다. 그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제 가등기 문제 다 풀려요. 매년 등기법에는 가등기가 시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옛날에는 얼마 전에는 미친 척하고 세 문제 내봤어요. 가등기를. 안 되겠다, 가등기. 자, 그래서 가등기. 그래서 이제 민법에 배운 내용 여기다가 플러스 뭐만 해주면 돼. 조금만 더 이제 등기법의 내용 요소가 있는 거 그거만 좀 첨가해주면은 가등기 다 맞출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등기 포기하면 안 돼요. 등기법에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내용이야.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는 밑에 판소부터 보세요. 순위 보존 나와 있습니까?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답니다. 추정된다 이렇게 해가 X 나왔어요.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전 명의자가 미성년자라도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미성년자도 추정이 되고, 맞죠? 자, 그 다음에 멸실회복 등기도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5만 찍고 하시면 돼요. 됐어요? 예. 멸실회복 등기. 요것도 이제,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간평사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멸실회복 등기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적어놔야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건물을 최초로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나요? 자, 그런데 이거 지은 사람이 뭐 갑인데, 예를 들면은 원래 지은 사람이 을이라는 게 밝혀졌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을이 승계받은 게 입증이 되면은 이 을의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죠. 그래서 입증이 되면은 추정력은 뭡니까? 깨어진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내용도 뒤에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가 뭐예요? 추정력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책에 이제 줄 끄고 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등기의 추정력이 뭐냐면은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어떻게 됩니까?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을이 위조해가지고 병이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지거 돌려달라고 청구하면은 얘는 뭡니까?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만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뭡니까? 등기부 등본만 딱 판사한테 주면은 입증 한 개도 안 하고 주면은 적법한 원인, 적법한 절차, 적법한 권리관계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거는 당사자나 전에 있는 권리자 제3자에게 추정이 인정이 된다고요. 그 판사가 딱 왔을 때 추정 인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은 아닌데요. 을이란 놈이 위조했는데요. 입증 다 해야 됩니다. 사기 당했는데요. 이마가 위조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요. 얘 팔았는데요. 다 입증해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런 추정력이 있으니까 뭐만 제출하고 끝이다. 등기부만 제출하고 끝이야. 맞죠? 그 뺏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뺏기쁘잖아. 열받죠? 얘는 얘한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물어가지고 죽이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법조문을 뒤에 가면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배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시험에 얼마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또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해요? 공신력. 우리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홀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개념을 갖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등기법에 딱 들어가면 등기법이 쫙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단계에서 더 나가면 등기법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의 있죠? 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부동산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하는 실체적 권리가 등기 명의자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끝에입니다. 추정되는 힘이 말한다. 힘을 말한다. 자, 그러면 옆에 가서 이제 줄 꺼내야 돼. 명명주정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맨 끝에 가면은 학설과 판례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 안 나왔는데 등기법에 나온 적이 있어. 민법 규정이 있다? X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추정의 효과 나옵니까? 네. 그래서 추정 효과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입증 책임은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번, 3번은 참고사항 보시고 밑에 갑니다. 추정력에 미치는 범위 갑니다. 무슨 추정입니까? 행간펜 적법 추정입니다. 등기된 권리가 등기 명의인에게 기소된 것도 추정되고 등기대에서도 물권 변동이 유효하게 승인한 것도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래서 이제 별표 한 개를 씌우고 이거 나왔던 거죠. 담보 물권이 설정된다. 저담보 설정되면 거기에 따른 뭐가 있는 것으로 피담보증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밑에 판례 보기를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절차의 적법 추정. 자, 절차 행간 펴내시고 자, 절차의 적법 추정도 했다 그랬죠? 설명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 상대방이, 등기 명인이 상대방이 대리인과 매매계약을 시켰다는 주장에 하는 경우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또 뭐 됩니까? 추정이 되고. 자,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 넘기시고 3번에 이제 원인 또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형 앞에. 그래서 자, 7번 보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뭐예요? 적법한 원인 추정되고 적법한 절차, 적법한 권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 된다? 요겁니다 지금. 요거야 지금. 책에 했던 내용 요거라고. 알겠죠?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추정력이 밑에 갑니다. 자, 추정이 부정되는 경우 있죠?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부동산 표시 있죠? 자, 표시는 어디 따라간다고? 소관서 따라가잖아. 그럼 표시는 추정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2번에 별표입니다. 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추정이 인정된다 안 된다? 첫 번째 줄 끝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따라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따라서가 시험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추정이 있다 없다? 없다가 중요합니다. 자, 3번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추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4번, 사망한 사람입니다. 사망한 사람 추정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담보 물권 등기도 피담보체가 존재 추정된다고 아까 했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소유권 이전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된 경우 소멸의 추정력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권리가 불법 말소했다 하더라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멸의 추정력은 없어요. 자, 그 내용 현관편 딱 해놓으시고 별표한 게 해놓고 25의 기출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양갈로 5번 가서 권리 변동 당사자 간의 추정력 인정 여부. 자, 그러면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당사자 나옵니까? 자, 추정력은 당사자에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찾았어요?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어디 현관펜? 당사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그 전 소유자에게 되었습니까? 요겁니다. 이거. 전에 있는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옆에 페이지 갑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자, 그런데 니은번에 따라서 있습니까?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원시자가 아니란 점이 양수받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보존 등기 추정력은 뭐 한다고요? 깨어진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 해놨죠? 자, 최초로 건물 지은 사람은 뭡니까? 보존 등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양수받은 게 입증이 되면 이게 최초의 취득자가 아닌 걸 밝혀졌잖아,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보존 등기 했다 하더라도. 맞아요? 입증이 되면은 추정력은 뭐 한다고요? 깨어진다, 이 말이지. 지금 했던 내용입니다.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이제 점유의 추정력과 관계 별표해 놓으시고, 자, 이것도 시험에 3번 나왔던 거예요. 점유권하고 관계돼서. 세 번째 줄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적으로 인정되는데, 점유의 추정력은 부동산 등기에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현관펜 딱 해놓고, 어디에 점유의 추정력 나오죠? 점유의 추정력은 옆에 적어야 돼. 어디만 인정된다? 동산만 인정됩니다. 부동산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몇 조냐면 200조입니다. 200조. 200조예요. 법조문 200조야. 내가 목조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200조는 어디만 적용된다?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부동산에도 인정된다 하면 옵니까 있습니까? X라. 시험 3번 나왔던 겁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가서 이제 특별조치법상 등기되어 있죠? 자, 앞에 건 안 나왔어요. 중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기간 특별조치법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추정력 인정된다, 안 된다? 세 번째 줄 인정된답니다. 옛날에는요 19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보증인 3명만 데려가면은 등기를 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어요. 알겠어요? 마을 사람들끼리 3명만 데려가가지고 등기 치자. 등기 쳤다? 안 쳤다? 쳤다. 그때 이 법이 시행돼서 뭐가 시행됐다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해가지고 미등기된 부동산 3명 보증인만 데려가면 등기 쳐줬단 말이야 그때. 그래서 이제 몰랐는 거야. 등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 나는 계속 땅 사용하고 있는데 몰랐단 말이야. 할배들 몰랐습니다. 할배들 안 되죠. 할아버지님들이 몰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손자들이 이제 소송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나고 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가볍게 뭡니까? 등기 쳐줬다. 왜?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 등기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 걷기 위해서. 드러나 봤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아주 좋은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세금 내래 이 말입니다. 잘 모르시나 보네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보증인 3명 들어가면 등기 쳐주고 해줬다 안 해줬다? 많이 해줬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내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못 와가지고, 맞죠? 늦었죠, 그때. 보증인 3명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마을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등기 많이 쳐줘가지고 막 분란 일나고 뭐 소송 들어가고 난리 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됐다 하더라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소유권 이전 기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는 겁니다. 둘이 3명이 짜고 했는데요 전부 다 입증해야 깨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요것도 25회 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했습니다. 했어요. 그 수시간이 지나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 근데 문제를 풀어봐야 되죠. 195페이지에 5번 문제인데, 자, 일단은 처음 하신 분들은, 자, 보세요. 등기의 추정력이 어떤 거냐, 말이야. 자, 우리가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내가 이제 뭡니까? 이 을이 위조해가지고 내가 등기를 쳐가지고 내가 등기처 갖고 있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가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청구 들어온다. 그럼 나는 뭐만 제출하면은? 등기부만 제출하면은, 등기부 동만 제출하면은 판사가 뭘 인정한다고? 추정력이 되는데, 이건 적법한 절차에서 등기된 거 추정하고,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관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야 하는데, 되고, 당사자는 인정되고, 전에 있는 권리자, 제3자에게도 이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깰라면 누가? 갑이 다 깨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95페이지에 5번 문제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맞나요? 네. 자, 이전 등기가 됐잖아. 등기됐잖아. 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어디 줄 거고, 등기가 된 경우 줄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아, 이거 줄이면 등기가 됐잖아. 적법한 절차 등기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 생략하고. 됐어요? 1번 맞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또 등기됐네.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 자, 전 소유자 동그라미 핵심. 추정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에 있는 소유자에게, 권리자에게도 인정이 된다 했잖아. 맞아요? 자, 전 소유자에게도 적법한 등기물에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맞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 등기 최종 명의인은 자, 줄 것이고, 말소됐을 때 최종 명의인은 회복 등기 경유 전에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됐다.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등기돼 있잖아.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등기돼 있잖아. 이 사람 추정력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3번도 맞네요. 4번. 등기 명인이 등기 원인의 태양이 뭐야? 모습이나 과정을 다수 다르게 주장했다 해도 이런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등기가 되어 있으면 추정력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답이 5번이죠? 네. 가등기 추정돼 안 돼? 안 된다. 아시겠죠?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가등기는 왜 하는데?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쉬었다가 가등기를 한다고. 아시겠죠? 쉬었다가 가등기 합니다. 자, 그래서 10분 쉬고 이제 가등기 합니다.